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2주에 한 번 이 시간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행복하게 살자 운동 벌리고 계시는 상담 심리학 박사 이순자 박사님 모시고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시간 가져보고 있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저희들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혹시 못 접하신 분들도 언제든 유튜브닷컴에 들어가셔서 이순자 박사 이렇게 치면은 쫙 나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라디오의 목소리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색한 면도 좀 있긴 하지만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은 그렇죠.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다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지나 네. 거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지나만 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못하고 끝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내용들을.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는 예. 우리 뭐 전두엽이 똑똑하게 저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잘 살 거야 뭐 이런 걸 다 알고 빠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임파고 항원이 나와 전혀 반대되는 내가 가진 면역체와 반대되는 면역체를 가진 임파고 항원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사랑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사랑의 칵테일이라고 표현하셨던 예, 것 그렇게 같아요. 사랑에 딱 클릭이 되면은 칵테일이 막 나오는데 예. 그 이제 사랑 분자 유명한 사랑 분자들이 페닐레탈라민, 도파민, 뭐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그야말로 그 사랑의 칵테일에 우리가 취해버려서 예. 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없이 그냥 사랑에 뿅 간다. 막 끌리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예.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 증상들이 생길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전두엽으로 올라가는 피까지 평소 때보다 이 전두엽이 이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예.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올라가는 피가 30-40%가 딱 줄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약간 멍청해진다 하는 말과 비슷해요. 약간 한 30-40%가 이게 사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생각이 안 되니까 결혼을 아니, 하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없어요. 있겠네요. 아무도 네. 결혼할 사람 없어. 다 알면은 우리 남편이 맨 처음에 나 봤을 때도 저렇게 화나서 육교에서 뛰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성격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 예. 근데 알아채지 않잖아요. 성격이 대단하구나로 안 보고 그때는 터프해. 터프해. 이거 네. 맞죠. 그리고 네. 생동감 있어 네네. 막 이러고 네. 남자답잖아요. 예,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든 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칵테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예. 그랬잖아요. 그 곰보도 다 보조개로 보이고 예. 그런다는 거.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면은 난리들이 나잖아요. 결혼 전엔 안 그렇죠. 그러더니만 왜 결혼 후에 이러냐 했더니 결혼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정답이에요, 콩깍지예요, 정답. 콩깍지? 예. 네네. 네, 콩깍지가 그러니까 딱 씌워가지고 예. 여성분들이 남자가 또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결혼한 뒤에는 왜 그러냐 했을 때 네. 결혼 전에도 그런 거 성향을 보였는데 못 알아챘을 수도 있겠네요. 다 멋있어 보인 거예요. 멋있어 그게, 보였군요. 그 네. 성향이. 이게 언제 사라지나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초혼일 때는 한 2년 정도에서 3년까지 가면 예. 그 사랑의 칵테일 퐁퐁퐁 쏟아지는 거기에 예. 익숙해지고 또 덜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 좋고 안 보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질지라도 예.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법도 사랑스럽게 잘 할 줄 알고 분노 조절도 잘하고 이런 게 돼 있으면 그 사랑의 칵테일이 100%
100% 나올 때만큼은 아니어도 그 칵테일이 한 30-40%만 유지할 수 있으면 예.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30-40%가 우리를 유지해 질지라도 그 사랑하는 감정을 딱 없애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요인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첫 번째로 예. 이 대화법을 모르고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네. 무슨 말만 하면 공격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잘하면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화하고 예.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걸 모르는 거. 답이 그리고- 없는 싸움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분노가 안에 많이 있는데 예.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정말 순한 양 같았는데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뭐였는데 결혼하고 몇 년 살았더니 뭐 고양이가 됐고 여자가 고양이가 조금 있으니까 뭐 호랑이가 됐고 뭐 이런 말들이 있듯이 네. 내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고 결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결혼하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치명적으로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우리 안에 쌓여진 상처들, 예. 마음의 상처들이 결국은 결혼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네. 그 이 상처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막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람 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있고요. 이게 네. 뭐 아내만 모르기만 하면 돼. 이제 바람 피우고 아내가 모르게 평생 사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오라 그래요. 내가 상조가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네. 언젠간 나타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표면으로 드러나고 네. 문제가 생기는데 이 forward thinking이라는 미리 예측해서 생각하는 거. 오늘 내가 중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교 지나갈 때 힘들다. 이렇게 예측해서 생각하는 미래를 하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여자하고 나가서 밥을 먹고 좋게 하면 언젠가는 아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된 아내로부터 나는 배반을 당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같이 살아도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건 끝이다. 예. 라는 이 forward thinking이 있는 분들이 절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응? 앞에서 멋있고 이쁜 여자가 걸어와도 보지 말자 하고 탁 딴 데 보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가고 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꼬셔도 꼬심을 당해도 이거는 순간이야. 이거 괜히 넘어갔다가 내 인생에 정말 아이들 문제, 와이프 문제, 모든 가족관계 문제 다 깨지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지. 예.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고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에 너무 억눌리게 살아가지고 10대를 아주 좋은 청년으로 아주 착한 딸로 사신 분들 결혼하고 나서 10대를 하는 분들이 예를 있잖아요. 들면 뭐 이제 그래요? 부모님이 교육자 집안이다. 부모님이 뭐 그렇죠. 목회자 집안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성인이 착해야 되고 되는 나서 거예요. 예. 성인이 돼서 나서 이게 빵 하고 이렇게 빵하고 풀리는 거군요. 그때부터 이제 놀자야. 반항으로 네, 바뀌는 오늘 저녁은 거예요. 동창회, 오늘 저녁은 고등학교, 어. 내일 저녁은 대학교, 뭐 모레는 또 무슨 게임 뭐 해가지고 저녁마다 나가고 즐겁게 놀고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친구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네. 10대를 결혼에 푸는 사람들. 네. 그 네. 10대들이 하는 짓을 결혼해 갖고 3, 40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렇게 거를. 뭐 어. 생전 모르는 것처럼 그렇잖아. 남자들이 네. 결혼하고 나서도 뭐 마시자 하고 부르면은 따르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 분들이. 네. 안 나가면은 어떻게 내가 친구의 말을 노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면 또 그 그룹에 못 끼고 이런 네. 게 이제 되니까. 예, 그 그룹에 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다 10대 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요 그룹에 안 끼면 나는 왕따야 뭐 이러는 거.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네. 오늘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못 나가겠네 이거. 네, 또 네. 그런 것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도 우선순위가 10대에 머무르는 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가치 있게 느낀 사람을 네. 상처 주고 결혼을 이혼으로 가게 하거나 이런 이유들이 되는 것들이죠. 네. 네. 아니 이제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외상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은 좀 쉽게 알겠는데 반창고 내가- 붙이면 되잖아요. 뭐 빨간 약을 바른다든가. 근데 네.
내 스스로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와이프나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화를 한 30%를 낼 거를 나는 막 200%를 낸다. 그럼 그게 나한테 그 이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타고나길 성질 있게 타고난 건 아닐까요? 아니요. 성질 있게 타고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집안 자체가 좀 성질 있는 집안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집안 네. 자체에 아빠도 분노가 많았고 네네, 엄마도 네. 분노가 많았다. 네. 그러면 나도 벌써 분노의 패턴이 뇌 속에 입력이 아, 돼 있죠.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이걸 습득하는 거군요. 분노라는 것도. 그렇죠.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아 이럴 때 화내는구나 하는 게 예. 머릿속에 습득이 되는 거야. 아. 한국말로 하면 습득이 돼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분노가 많지 않았어도 내 안에 오는 상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나는 딸인데 오빠한테만 엄마 어. 아버지가 모든 정성을 쏟았다. 네.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라고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런 별 볼일 상처가 없게 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나는 어. unfair하게 무시당하고 내가 필요한 거는 무시함을 당하고 이런 느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당신 안에 맡기는 맞아? 아니 실제로 그렇게 무시를 한 것도 아닌데. 아닌데 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네. 1950년대에 태어나서 크신 분들 다 비슷한 이슈들이 있어요. 아. 아빠들이 그때는 집에 와서 다정하게 하루에 1시간씩 놀아주고 대화하고 이런 거를 받으면서 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 안에 예. 남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네. 나도 몰랐어요. 이게 내가 상담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아,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다. 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전구 치고 이럴 때예요. 예. 70년대 그럴 예. 때는 전구 치러 나갔다가 조금만 늦게 와도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늦게 오겠어? 네. 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 남편은 나는 너 사랑한다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죠. 이렇게 어렸을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결혼 생활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클 때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남편은 결혼했을 때 아내가 어디 갔다 조금만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네. 어디 갔다 왔어도 너 이러다가 아주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 싸움을 시작하면 아내는 오버타임 하느라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하, 네.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 이게 싸움이 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많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이 여보 자기 이러는 거 이거 정상 아니에요. 내 의도가 이게 아닌데 자꾸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나를 공격해 하면은 이게 나의 안에 있는 상처구나 네. 하는 네. 걸 깨달아서 필시로 상담들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니 근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안 본인 스스로 하죠. 대체적으로 인정 안 하는데요. 네, 인정 안 하고 네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 문제 없지. 이건 상처 때문에 아니다. 예. 라고 말하지 인정만 그걸 할 수 어떻게 있으면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바로 이런 방송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배우자가 받아들이게 해주기는 좀 힘들지만 예. 이런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벌써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맞아. 그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지. 우리 남편이 이랬을 때 내가 진짜 정말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닌데 예. 내가 그렇게 화를 내서 며칠 지나고 나면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그 순간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이런 아니네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래 내 안에 분명히 사랑받지 못한 상처, 무시받은 상처,
매를 너무 많이 받은 상처, 예. 욕을 너무 많이 들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좀 받으셔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말고도요. 성인이 다 되어서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트를 했는데 예. 내 엑스 걸프렌드가 다른 남자하고 치링을 했다. 아니면 내 엑스 보이프렌드가 다른 남자하고 치링을 했다.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술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별로 알지도 모르는 이런 상처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도 너무 심한 왕따를 당하면서 특별히 한국 같은데 예. 굉장히 이렇게 모욕감과 따돌림을 너무 심하게 당했다. 이런 상처들도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서 다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을 그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네. 상담 밖에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 상담을 해서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치유를 해줘서 예. 그런 비슷한 장면이 떠올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지 않고 욕을 한다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막 방어 기전을 나타내지 않고 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예. 현대 과학과 현재까지로는 예, 예. 네. 심리치료밖에 없어요. 네. 뭐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내가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게 그래서 그때가 필요한 거죠.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마 예. 하는 이슈가 있으면 예. 바로 그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돼요. 네. 상담 왜냐면 치료를 통해서. 예, 내가 아픈데 여기 있는데 누가 이렇게 딱 쳤을 때 아프니까 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쳐도 안 아프게 아내를 치유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심리 치료가 해주는 일들이에요.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게 꼭 그 부부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현지 씨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아 그거는 선배님 뭐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현지 씨는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예. 거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음의 상처인가요? 그렇죠. 혹시? 마음 안에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뭐 이렇게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어렸을 때 내 의견에 반대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상처가 있다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이러나. 예. 유난히 화가 나는데 뭐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열이 받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렇게 분노가 많이 있는 분들은 분노 이퀄 상처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상처 조절해야 되고 또 마약 중독 있는 분들, 네. 술 이런 중독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중독. 그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심각하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심리 치료 뭐 이렇게 상담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금전적인 걸로 연결을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뜩이나 요즘에 부부가 싸우는 문제가 경제적인 거에서 많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또 무슨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고 이러면은 또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갈 걸 걱정하는데 보험으로도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이게? 예, 네. 미국에서는 네. 대개 문제 있는 분들이 꼭 어떤 증상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연결해서 뭐 보험을 가진 분들은 네. 그 보험 네트워크 안에 있는 클리니션을 찾아서 예. 언제든지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네, 네. 특별히 본인들이 보험을 안 쓰기 원하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내지만 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이제 보험이잖아요, 어쨌든 요즘. 그렇죠. 네네. 네, 전부 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두 보험을 제가 해요. 아, 네. 블루크로스나 애트나 두 개. 아. 그러나 보험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보험들도. 네. 그 안에 조인된 또 임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분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면 하고. 되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특히 네. 아이들 때 청소년 시기에도 보험들이 지금 다 있으니까 예, 뭐 네. 정저소득층은 메디칼을 다 받거든요. 지금은 네, 오바마 메디칼에, 내지는 메디칼 다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네.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213-500에 6,500번입니다. 213-500에 6,500번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마음에 쌓여 있는 상처를 좀 치유받기 원하신다면 시간만 내시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금전적인 것은 또 보험이라는 것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제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웹사이트도 있죠? 닥터리순자.com이 되겠습니다. 닥터 Dr 리순자 LEESOONJA.com으로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순자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리순자 동무. 네. 아, 안 그래도 그 이름 때문에 나 놀림 박사님. 너무 많이 당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네. 닥터 리순자.com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3500에 65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곡으로 지금 노래 나가고 있죠? 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진행해 이용돈 김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문제도 함께 반해